농구 승무패 39회 차입니다. 제목처럼 농구 승무패가 좀 인기가 없죠. 두 번이나 이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습니다. 아마 축구 승무패가 또 이번에도 2월 가능성이 커질 만큼 아무래도 축구 승무패에 집중들을 하신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지금 축구 승무패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축구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들이 끝나야 여러 가지 동기부여도 봐야 되고 경우의 수도 봐야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구 승무패는 내일 오전 중에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요. 농구 승무패 그래도 두 번이나 이월됐는데 그냥 넘어가면 아쉬우니까 아주 간략하게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NBA 부상자가 팀마다 너무 많아서 정말 정신이 없고요. 또 이번에는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이틀 후에 경기들도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아무튼 경기력만 보고 간략하게 코멘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경기 필라 에틀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는 엔비드가 복귀할 수도 있고요. 에틀 역시 카펠라가 또 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귀가 또 확실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렵죠. 필라 같은 경우는 주전들이 대거 결정을 하고 있는데도 밀톤과 멜톤, 해리스의 활약으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상대가 올랜도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2연승이 가능했다고 보고요. 에틀 같은 경우는 카펠라가 빠진 두 경기 모두 패배를 했습니다. 2연패 중이고요. 휴스턴 원정에서 패배는 충격이었고 마이애미에게는 아데바요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면서 홀밋이 유린을 당했죠. 카펠라의 공백이 너무나 컸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아침에 라인업을 보시고 카펠라가 결장, 엔비드가 복귀면 필라 단통 승이고요. 거의 못 막을 겁니다. 그런데 카펠라만 복귀하고 엔비드가 결장하면 역시 애틀란타 단통 승입니다. 둘 다 나오지 않으면 저는 초박빙으로 보고 5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애틀 경기가 좀 그렇고요. 이번 경기 워싱턴 미네소타 경기입니다. 워싱턴은 카일 쿠즈마의 출전이 불투명하고요. 미네소타는 다니엘스의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어려운 경기고요. 포르징기스가 타운스와 고베어를 상대로 어떤 활약을 해주냐가 관건인데 일단 쿠즈마가 나오지 못하면 전 미네소타 단통 승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쿠즈마가 나온다. 그럼 저는 단통 5로 갈 예정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3번 경기 보스턴 샬럿입니다. 이 경기는 보스턴 테이텀의 출전이 좀 불투명하고요. 근데 테이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보스턴의 홈 경기력이면 샬럿 정도는 가뿐하게 잡고 가야 한다고 보고요. 보스턴이 지면 2월이 되면서 다음 회차 승업해도 나름 열기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저는 보스턴 단통 5가 아니고 단통 승입니다. 보스턴 단통 승으로 가고요. 4번 경기 브루클린 올랜도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브루클린 단통 승으로 가고요. 올랜도 방패로가 돌아왔지만 제가 볼 때는 올랜도의 본격적인 탱킹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어빙과 두란트의 폼도 절정이고요. 무엇보다도 올랜도 선수들이 이제 과부하가 좀 걸린 것 같습니다. 부상자가 너무 많은 탓에 계속 뛰었던 선수들도 이제 좀 많이 지쳐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경기 브루클린 단통승 보고요. 5번 경기 토론토 클빌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반드시 라인업을 봐야 하는데 토론토는 시아칸과 반스가 도루 확률이 좀 높고요. 반면 클빌은 케빈 러브가 여전히 아웃이고 루버트를 대신해서 잘해주던 스테벤스도 아웃입니다. 알렌도 불투명하고요. 초박빙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기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단통 5, 라인업에 따라서는 복싱 마킹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현재로서는 저는 단통으로 보고 있고요. 6번 경기 뉴올 오클 경기입니다. 뉴올도 이 경기에 맥컬러브 나우, 잉글랩은 불투명, 레리 랜스 주니어도 불투명입니다. 거의 못 나온다고 봐야겠고요. 오클랜드는 무스칼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풀입니다. 오클이 비비는 건 잘하죠. 자이언과 발란슈나스의 높이가 또 무섭기도 하고요. 오클에 5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저는 승호 정도로 접근을 한번 해보고요. 7번 경기 덴버 휴스턴 경기입니다. 덴버가 휴스턴에게는 킬러 수준으로 강하죠. 물론 휴스턴에게 약한 팀은 없겠지만 아무튼 덴버가 유독 강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대거 복귀를 하면서 정상적인 플레이가 또 가능해진 덴버고요. 하일랜드와 마포즈의 출전은 불투명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휴스턴이 2연승을 달렸지만 그 당시에는 애틀란타에 카펠라가 없었고 오크 같은 경우는
거의 죽음의 백투백이었습니다. 뭐 휴스턴이 당연히 이기만 했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덴버 단통승으로 가고요. 8번 경기 유타 시카고 경기입니다. 유타가 4연패에 빠졌습니다. 콘니가 결정한 모든 경기에서 패배를 했고요. 그런데 이 경기에 콘니가 복귀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인업을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시카고는 보스턴 미러키를 예리 잡았지만 오클 원정에서 연장 접전 끝에 패배를 하면서 흐름이 좀 끊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력은 광우병에 걸렸던 그 경기력은 아니고요. 초접전 양상이 될 것으로 보고 단통 후 코니가 복귀를 하는 복귀 시 승호 정도로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9번 경기 세크라멘토 피닉스 경기입니다. 잘 나가던 세크가 동부지구 원정 두 경기에서는 모두 패배를 했고요. 역시 원정 경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세크의 홈 경기력은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피닉스도 최근 4연승이지만 모두 홈 경기였고 또 경기력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홀, 존슨, 크라우드는 여전히 아웃이고요. 세크는 풀 전력입니다. 화력 싸움이 되겠지만 저는 이 경기는 세크가 잡는다고 보고요. 승우 정도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10번 경기 레이커스 인디애나 경기입니다. 레이커스의 흐름이 최근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너무 좋았죠. 5승 중 3승이 세난전이었고 1승이 디트로이트 전이었습니다. 이 경기에 르브론과 데이비스의 출전이 유력하긴 하지만 확정은 아니고요. 인디애나는 죽음의 서부지구 원정 7연전 일정을 지금 소화하고 있죠. 일단 첫 경기는 클리퍼스에게 14점 차 대패를 당했습니다. 클리퍼스가 풀 전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크게 졌고요. 역시나 쉽지 않은 서부지구 원정이죠. 레이커스의 데이비스와 르브론이 정상적으로 나오면 저는 이 경기 레이커스 단통승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이커스의 다른 선수들도 조금씩 폼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11번 경기 고양 캐롯 서울 SK 경기입니다. 와, SK가 또 경기를 합니다. 24일, 26일, 또 백투백으로 27일, 그리고 또 하루 쉬고 29일. 조금 엄청 좀 빡센 그런 경기 일정이고요. 고양은 25일 경기 이후 푹 쉬고 경기를 하죠. 일정상 SK가 상당히 불리합니다. 1라운드 맞대결에서 양팀 모두 공격적으로 농구를 하면서 102대 92 고양이 이겼죠. 이번에도 저는 많은 득점이 나올 경기라고 보고 있고요. 5점 차 승부는 배제할 수가 없고요. 제가 볼 때 SK가 이긴다면 저는 거의 5점 차가 유력하다고 보고 고양이 이긴다면 5점 차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SK가 아마 막판에 체력적인 그런 열세를 극복을 못하는 확률도 높고요. 그래서 경기를 던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박빙의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SK가 고양이 크게 이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SK 또 전력도 좀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이 경기 승 5 정도로 접근하고요. 12번 경기 프렌의 왕자 디트죠. 하지만 이제 디트도 힘이 조금 빠져가고 있고요. 그래도 홈 경기입니다. 뉴욕의 최근 흐름도 상당히 좋지 못한 만큼 이 경기는 디트의 프렌 본능이 다시 한번 발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별한 결정자가 없다면 저는 이 경기는 단통으로 가고요. 13번 경기 댈러스 골스 경기입니다. 댈러스는 돈친치 원맨 팀으로 이제 그 한계가 좀 보이고 있고요. 골스는 거의 원정에서 개삽질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유는 탐슨이 최근 너무 좋고요. 컷탐 듀오가 다시 좀 부활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최근 원정에서도 이제 괜찮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돈치치가 커리, 탐슨 거기에 위긴스까지 최근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상대로 혼자서는 뭔가 해볼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경기는 사실 누가 빠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경기가 아니고 모레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깜깜이 승부긴 한데 최근 경기력만 보고 저는 골수 단통승으로 가보고요. 14번 경기 포트랜드 클리퍼스 경기입니다. 누가 복귀를 할지 누가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경기력만 놓고 보면 양 팀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는 경기는 아닐 것으로 보고요. 단통 5, 또 금액의 여유가 된다, 복식을 노린다 그러면 그래도 저는 포틀랜드 쪽을 보고 싶은 그런 경기입니다. 일단 단통 5 그리고 나는 여유가 있고 마지막 경기다 하면 승우 정도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빠르게 제가 코멘트를 좀 했고 왜냐면 지금 축구 승부패를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마킹 하시는 분들도 시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조금 빠르게 했습니다. 근데 서울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누가 빠질지 누가 복귀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NBA나 뭐 이런 게 너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승호패도 너무 어렵고 정말 등수 안에만 들어도 행복한 승호패죠. 그런데 뭐 제 코멘트는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의 분석과 여러분들의 촉을 더해서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고요. 뭐 2등만 해도 또 3등만 해도 즐거운 농구 승호패입니다. 저는 최종 마킹은 내일 저는 오전에 아마 할 거고요. 오전에 마킹하고 제가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리고요. 여기다가 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여기다가 올립니다. 그때 맞춰서 아침에 시간 되시는 분들 참고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마킹을 할 때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확정 라인업은 아니고 지금 뭐 그냥 예상 라인업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오전에 라인업을 하긴 하고 8시 50분이 마감이니까 그 전에 한 8시쯤이나 뭐 해가지고 미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점토토 찾아주시는 방법은 아시죠? 이 영상 밑에 보시면 링크가 댓글에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찾아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네이버 카페에서 .5토토 여기 써 있죠? 이거 치시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들어오시면 가입 인사 꼭 좀 남겨주시고 그리고 분석글 보시면 가벼운 댓글이라도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또 분석하시는 분들도 힘도 나고 또 서로 인사말도 하고 점점 친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야지 또 카페도 더 양질의 분석글이 많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또 여러분들도 적중률이 높아지고 또 수익률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 농구 승호패 경기 분석을 마치고요. 저는 내일 축구 승무패 지금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축구 승무패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